오늘은 그 한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하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한글 프로그램이죠. 우리 정부가 한글 프로그램을 아래 한글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능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기초적인 한글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제안서 같은 거 작성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가독성이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편견을 좀 버려야 됩니다. 한글 프로그램을 마치 타자기처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보면 우리가 스페이스를 많이 쓰죠. 엔터도 많이 쓰고, 이게 다 타자기 때의 그 기능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판에서 시프트가 있죠. 시프트. 왜 시프트인지 아세요? 시프트는 이렇게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옛날 타자기 보면은 이렇게 시프트가 있어서 누르면 타자기 자판 자체가 붕 뜹니다. 그래가지고 뭐 쌍기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그 타자기의 자판이 이 컴퓨터 이 자판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시프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이 자판 기능도 과거의 타자기의 기능처럼 그걸 그대로 담아가지고 그 기초에서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한글 프로그램을 쓸 때 타자기처럼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한글 프로그램은 타자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말해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편집 기능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편집에 대해서 그닥 큰 고민을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래픽을 얼마나 그리고 계세요? 한글을 통해서. 그거 보면 그 글자를 담는 그러한 기능을 중심으로만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편견을 버리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서를 작성할 때 일단 막 내용을 막 집어넣잖아요. 꾸겨 넣죠. 굉장히 빨리 치느라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내용을 담았지 이것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대한 것은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서를 다 작성해 놓고 좀 다듬는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일단 편집은 말이죠. 이 자판을 두드리는 것과 동시에 편집은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 편집은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익히게 하는 것이 목표죠. 그쵸? 잘 익힌다라는 뜻이에요. 잘 익힌다. 그러면 누가 읽습니까? 나도 읽는 거예요. 나한테도 잘 읽혀야 그 문서의 내용들을 더 깊게 숙지할 수가 있게 돼요. 그에 따라서 문서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총량을 다 뽑아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은 당장 지금부터 하는 거죠. 문서 작성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너무 글자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안서 작성하는 요령에서도 강의를 했듯이 가급적 그림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아시죠? 네, 뭐부터 봅니까? 글자부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은 비주얼부터
체크합니다. 그부터 보고 또 요즘에는 읽기 싫어하니까 거기에서 뭐 기사면 기사의 내용을 대부분 다 표현하려고 노력들을 해요. 그만큼 비주얼 중심으로 편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편집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편집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우리가 굉장히 읽기 어려운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보기 좋게 편집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빨리 읽게 돼요. 그럼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글 프로그램을 통한 편집은 대충 하지 말고 그때그때 제대로 하는 것, 시간을 절약하는 데 좋다는 겁니다. 또 편집은 말이죠, 처음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왜? 첫 달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자판을 두드릴 때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독수리 타법도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빨라져서 타이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크게 스트레스가 받지 않아요. 편집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 별로 안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편집해 놓은 것은요, 그것을 오려다가 다른 데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글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먼저 강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핵심적인 것부터 이제 볼게요.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거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 모양을 우리가 체크하죠.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 가보면 글자 모양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따로 뜰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여러분, 뭘 많이 합니까? 글자 크기를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이 글자 크기는 글자 모양 창을 띄우지 않아도 한글 프로그램 맨 상단에 되게 이제 놓여져 있죠. 거기에서 이제 설정을 하는데 대부분 글자 모양은 이 크기하고 그리고 뭡니까? 글꼴이라고 하죠. 글꼴 설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장평과 자간입니다. 문서를 보면은 너무 펑퍼짐한 그러한 문서를 볼 수가 있어요. 한글은 원래요 좀 펑퍼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조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장평과 자간을 좀 조절해줘요. 조금 낮추면 좀 더 밀집력 있게 보이고 가독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달라요. 달라서 적절한 자기에 맞는 장평과 자간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문서 작성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문단 모양이 있어요. 문단 모양이 있는데 여러분, 문단 모양 많이 들어가잖아요. Alt T를 치면 문단 모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줄을 나누는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줄을 나누는 기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줄 쓰고 한 줄 넘어가면 다음 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넘길 때 기준이 뭐냐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글자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단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단위를. 글자를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상문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 썼는데 꽉 찼어요. 상문이 남아 있죠. 뭐 상문이 그 다음 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단어로 설정하게 되면 신상문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에서 끊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상문의 신자 앞에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신상문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살려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어떤 게 가독성이 더 높냐? 그 단어보다는 글자로 띄우는 게 다 낫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신상문이라는 단어는 세자에 불과하지만 한 10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10자 중에 2자 끝나고 한 줄을 꽉 채웠으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10자 자체가 뒷줄로 넘어가게 되고 그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9자에서 꽉 차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또 내려가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성글게 돼요. 줄 자체가. 보기가 싫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소 공백이에요. 최소 공백. 이거 거의 신경 안 쓰고 씁니다. 최소 공백은 이게 뭐냐면은 한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으면 이게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줄 나눔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줄 나눔으로 옮겨질 때까지 최대한 이 프로그램의 속성은 끝까지 한 줄로 남았을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글자 뭐 단어와 단어 속 공백을 최대한 압축합니다. 좁게 만들고 한 줄로 끝내려고 버티고 있다가 못 버티면 설정에 된 그 공백 있잖아요. 그걸 놔두고 그리고 옮겨지게 돼요. 그럼 100으로 설정하잖아요. 원래 10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한 글자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이 되면은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한 글자 두 줄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30%, 50%, 25%까지 줄일 수가 있는 공백을 그러면은 예컨대 한두 글자 정도 오버가 돼도 한 줄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가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면 돼요. 25% 놓고 해보고요. 70% 놓고 해보고요. 100% 놓고 해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될 겁니다. 그 설정을 하는 걸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건데 여러분 보통 문단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엔터를 치죠. 그쵸? 엔터를 쳐가지고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엔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엔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한 문단과 문단의 사이를 우리가 좀 넓히고 싶을 때 한 줄을 더 집어넣어 가지고서 그 문단과 문단을 구분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엔터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문단과 문단의 간격이 너무 넓거나 그리고 때로는 이 문단과 이 문단의 간격과 또 다른 문단과의 간격을 달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조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그러한 그 차이를 두기가 어렵고 그리고 간격이 넓기 때문에 보기가 싫어요.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문단 아래나 문단 위에 우리가 포인트를 설정하게 돼요. 근데 몇 포인트가 좋으냐? 이건 해보면 압니다. 보통 우리가 대조적으로 쓸 때 문단과 문단 사이는 5포인트 내지는 8포인트 정도 쓰면은 보기가 좋아요. 문단 아래다 놓든 문단 위로 놓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문단 아래다 놓고 쓰는 습관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큰 제목, 중제목 이거 있잖아요. 그 간격을 좀 넓게 떼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15포인트, 10포인트 해가지고서 정확하게 제목이 부각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줄 간격을 우리가 한번 실제 예를 통해서 봅시다. 자, 큰 제목, 제한 개요가 있고 그 다음에 1. 제한의 필요성의 목적, 가 제한의 필요성 이게 있죠. 큰 제목, 제한 개요와 두 번째 중제목의 제한의 필요성 및 목적 이 두 사이는 20포인트를 한번 둬봤어요. 그러면 저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중제목 1과 가 사이는 큰 제목 1과 중제목 1 사이의 간격보다는 좀 좁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15포인트 정도 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가 제한의 필요성과 기본 목표, 동그라미 기본 목표 사이는 10포인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은 동그라미 기본 목표에 해당되는 그 아래 하부 문장들이 하위 문장들이 있죠. 그건 각각 5포인트씩을 두고 그래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 또 동그라미에 나오잖아요. 그 사이는 조금 간격을 넓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하얀 그 공간, 그 빈 공간은요, 일종의 그 칸막이 역할을 해줍니다. 문서에서는. 그러니까 칸막이를 좀 두껍게 쳐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8포인트를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문단이 끝났어요. 찍 해가지고서 이렇게 문장이 하나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때는 좀 더 넓히고 싶겠죠. 칸막이를 두껍게 치고 싶잖아요. 10포인트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엔터를 치지 말고 문단 아래에다가 포인트를 설정해주고 그 포인트의 크기를 조정함에 따라서 그 칸막이의 두께를 조절해서 가독성을 높여준다. 구획을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버링 하죠. 우리 제목 같은 거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버링 하면은 큰 번호 있고 중제목 있고 또 소제목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좀 들어가죠. 근데 뭘 씁니까? 스페이스를 씁니다. 스페이스. 그죠? 스페이스 가지고서 한 글자가 들어가는 그 공간만큼 들어가 주게 돼요. 그렇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제목과 중제목의 차이도 그 스페이스 한 칸. 보통, 그래서 보통. 중제목과 그 다음 하위 제목도 한 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그 깊이 자체가 균일해지죠. 좀 그렇게 되면 그 가독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큰 제목, 중제목, 소제목 또 안에 또 제목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가 몇 번 쳐야 돼요? 10번도 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작 지점이 심지어는 거의 그 종이의 거의 중간 지점에서 문장이 시작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죠, 사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절대로 스페이스를 통해서 들여넣기를 하지 마십시오. 위에 바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설정을 해 놓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미세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페이스 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여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그 단축키는요, Alt-C입니다. 우리 문서 작성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단 모양, 글자 모양, 또 다양한 모양들이 있죠. 이것들을 그때그때 그 문장마다 설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엄청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Alt-C만 치면은 그냥 그 복사가 돼요. 그 모양이. 글자 모양만 할 수도 있고 문단 모양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다 같이 Alt-C를 쳐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문장에다가 그냥 커서 딱 놓고 Alt-C를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복사할 대상한테는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Alt-C를 쳐주면 그대로 복사한 내용이 다시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래픽 넣기예요. 그래픽. 제가 비주얼을 많이 쓰라고 그랬잖아요. 한글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그래픽은 어느 정도 넣으면 좋고 어느 정도까지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중제목을 1 하고 점 찍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는 1개 이상의 그래픽이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 정도 수준의 그 내용들을 사람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글자를 통해서 쫙 흡수하는 데는 그 인내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 때문에 탁탁 쳐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이것을 그 중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픽이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정도의 기능을 담는 게 좋으냐 이 부분인데 제안서에서는요 전체 개요를 말이죠 그래픽으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그 수술실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래픽으로 표현해 준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설계의 개요 같은 것을
앞단에다가 그래픽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 워밍업을 넣어주면 좋아요. 사람들이 읽을 때 전체의 이 내용들이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 활자를 보게 되면 훨씬 가독성이 높아지게 돼요. 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 그 아랫단이 가로 보통 표현하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길 경우에 그때도 의식적으로 그래픽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은 무조건 가독성이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픽은 어떤 자리에 넣어주면 좋은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제목 바로 밑에 들어간 게 제일 좋아요. 안내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또 그때그때 편집에 따라서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래픽을 놔주는 게 좋고요. 또 문서를 작성할 때 그래픽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종이가 좀 아깝긴 하더라도요. 한번 출력해서 보세요. 출력해서 보면 그때 더 잘 느껴집니다.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볼 때보다 출력해서 보면 몇 번 해보면 대충 감이 잡혀요. 또 그래픽은 연달아서 2번 들어가는 것들은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아요. 꼭 그래야 될 경우에는 모르지만 바로 그 그래픽 놓고 또 연달아서 오게 되면 그건 좀 자칫 지저분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을 만드는 그 편집 프로그램은 뭐가 좋겠습니까? 한글이 제일 좋아요. 역시. 왜 그러냐면 한글로 해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그 자리에서. 또 한 가지는 글꼴을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픽에.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글자도 같이 늘어나게 되죠. 쭉. 굉장히 보기 싫게 됩니다. 그리고 고칠 때 또 다른 프로그램 들어가서 또 고쳐서 또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한글에 넣고 막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엄청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한글 프로그램으로 만든 그래픽이 훨씬 잘 어울리고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픽은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한글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그래픽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엔간한 것들은 한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래픽으로 다 커버가 돼요. 근데 이 그래픽에 보면 유형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유형이 뭐냐면 예컨대 개념도, 그 다음에 사업 실행도, 조직 체계, 프로세스, 그 다음에 뭐 전략, 뭐 조직 구성, 또는 무슨 성과 관리 뭐 기법,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주로 그래픽에 많이 표현되는데, 그거는 어떤 제안서도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변형시켜 가지고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을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되죠. 자, 근데 그래픽은 처음부터 잘 그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려보면은 옆 사람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좀 보완하다 보면은 몇 달 해보면 굉장히 세련된 그래픽을 작성할 수 있게 돼요. 표죠, 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글자 모양이요. 표에 맞아요. 자, 일단 표를 만들 때 요령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본문의 글꼴과는 다른 걸 써라. 그래서 표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표의 테두리를 우리는 많이 쓰게 돼요. 글자의 특성상. 세로도 많이 쓰고요. 그런데 표의 테두리는 그 농도를 좀 낮춰서 쓰셔야 됩니다. 표의 테두리가 농도가 높으면요. 문서가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가독성도 떨어지고요. 좀 표의 내용에 집중해야 되는데 테두리에 시선이 가게 되면 그만큼 가독성이 은연중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자, 글자의 농도도 좀 낮추는 게 좋아요. 글자의 농도도. 너무 표가 자체가 이렇게 좀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자가 너무 진하면 너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살짝 낮추면 너무 낮추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보통 우리가 본문이 13포인트일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정도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글자 크기가 또 표가 크게 되면요, 이 상황의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가 커지잖아요. 표에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0포인트 정도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 안에 줄 간격이에요. 우리 보통 줄 간격을 160% 쓰죠. 160%를 쓰는데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칸과 칸 사이가 더 가까워요. 그 줄과 줄 사이보다. 그래서 다른 칸과 다른 칸에 있는 그 내용과 더 가깝고, 오히려 그 칸 안에 있는 줄 간격이 더 멀은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130%를 쓰는 것이 무난하고요. 저는 필요시에는 110%까지도 줄였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근데 표 안에다가 글머리표를 박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표 자체가 이미 칸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미 구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조식에서 쓰고 있는, 개조식의 맨 앞에, 개조식은 항상 맨 앞에다 글머리표를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 안에는 글머리표를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간혹 그 표 안에 문장이 쑥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때에 따라서는 글머리표를 좀 달아주는 것이 깔끔할 때도 있긴 합니다. 자, 표 만들기 예시를 좀 보여줄까요? 네, 이런 것이 이제 표 만들기 예시예요. 네. 자, 보세요. 문장이 좀 들어가 있죠? 문장과 문장 사이에 또 어느 정도 줄 간격을 줬는지도 여러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빼꼼하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있죠. 그거는 문단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윗칸에 보면 구분과 세부 내용이 있죠. 그거는 어디다 맞췄죠? 가운데다 맞췄죠. 근데 맨 왼쪽 보면은 마치 그 제목처럼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뭐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있죠. 어디다 맞췄죠? 왼쪽에다 맞췄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운데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왜? 읽는 사람이 출발 지점이 아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쵸?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그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표 만들기에 있어서 문단 모양 이런 식으로 저는 넣어서 합니다. 최소 공백이 중요해요. 최소 공백. 자, 여기 보세요. 줄 나눔 기준이 다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그렇죠? 왼쪽 것은 단위를 단어로 놨고 오른쪽 것은 글자로 놨어요. 여러분들 표를 보면 왼쪽 같은 표 많이 보죠. 이게 바로 줄 나눔 기준을 잘못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요, 아마추어처럼 보여요. 어떻게 이게 표라는 것은 가독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한 줄로 입력할 때가 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줄을 바꿨는데 딸랑 한 글자 남아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굉장히 보기가 싫으니까요. 그 문장에다 갖다 놓고 한 줄로 입력하는 기능을 쓰게 되면은 깔끔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위의 표와 아래 표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저기 그 위의 표에서 세 번째 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보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사업활동은 뭐라 해서 일정을 정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줄에서는 정함 딱 두 글자밖에 없어요. 이 문장을 한 줄로 입력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한 줄로 꾸겨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언제
이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냐면요. 표가 한 페이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참 고통스럽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줄여야 됩니다, 표를. 그러면 내용 같은 걸 우리가 줄이게 돼요. 조금 군더더기 같은 표현 같은 걸 없애버리고, 또 같은 뜻이지만 좀 더 짧은 단어로 바꿔주고, 그리고 한 줄로 입력해서 확 조여주고,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서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도록. 저는 심지어는요, 내용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차라리 딱 중요하진 내용을 삭제시켜 버리고 가독성을 높이는 걸 선택해요, 저는. 그래서 한 페이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급적 노력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글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요, 문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드리는 그 노력에 비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커요. 당장 오늘부터 제가 오늘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거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부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